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미국 현지의 이야기입니다. 경제 지표와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이 연준 페드에서 베이지북을 내놨는데 경기 전망을 또 좋게 하면서 후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8일하고 29일 우리 설 연휴 기간에 1월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될까요? 글로벌 마켓 나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의 나이스한 반등을 보였지만 우리는 어제도 따라가지 못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오늘 따라간다면 어느 폭만큼,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반등을 보일까요? 여러 가지 궁금해지는데 솔직히 저도 이제 이 외신을 통해서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을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요즘은 파생에 하도 후들리다 보니까는 이 외국인들도 좀 정상적인 이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외국인이 얼마 안 남았지 않느냐, 한국 증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건전한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귀환하기까지는 우리에게 좀 시간이 필요하는데 그때까지 과연 어떻게 버틸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미증시는 이틀 연속의 의욕적인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방 포지션 청산이라고 하는 쇼커버링에 따라서 올랐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이틀 연속의 상승세는 누가 봐도 아주 견조한 펀더멘탈을 근거로 해서 오른 것이죠. 실적 효과와 경제지표 효과가 동시에 통한 월가의 수요일 마감 브리핑 살펴보시죠. 로이터 통신입니다. 제목이 어제하고 좀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하고 JP모간 실적이 미증시의 그 급반등을 이끌어냈던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또 재방송 하듯이 비슷한 상황이 월가에서 펼쳐진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이냐?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였다.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실까요? 먼저 뉴욕 지역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뉴욕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니까 저렇게 이름이 붙어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다른 경제 지표들은 제조업이든 소비든 소비 심리든 고용이든 주택이든 다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제 지연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월달 결과는 한 3월에 나오고 빠르면 2월달에 나오고 이런 식인데 다른 경제 지표들하고 달리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1월분이라는 점에서 연초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 헤드라인 넘버가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12.51을 기록해서 예상치 3.3을 한 4배가량 뛰어넘은 동시에 지난 12월 당시 0.98로 거의 1에도 못 미쳤던 수치가 이번에 2.22로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14년 들자마자 급하게 반등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보이고요. 반등폭도 상당히 크죠, 이 정도면요. 그렇다면 연말 쇼핑 시즌은 이제 12월에 거의 마무리가 됐고 1월은 누가 봐도 이제 소비 경기가 조금 방학철인데 이때 제조업이 치고 나간다.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동향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준비했는데요. 일단 신규 주문 같은 거 보면 이것도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잘라서 풀이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제조업의 경우는 9월, 10월 달에 생산을 대폭 늘리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비해서 재고도 많이 쌓아놓고 해서 11월 달부터는 이제 생산을 좀 줄이겠죠. 그러다 보면 신규 주문은 이제 적게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12월 달에 신규 주문이 마이너스 1.69인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바로 한 달 만에 10.98로 급등을 해버렸다. 비슷한 맥락에서요. 미추라 주문량도 12월엔 당연히 이때는 물건을 찍어내고 만드는 시기가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거를 잘 창고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판매하게 이 동향을 지켜보는 이런 시기인데 당연히 미추라 주문도 마이너스 24.1이었던 게 12월이었는데 거의 마이너스 폭이 거의 다 이제 소진됐고요. 재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로 이번에 턴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진짜로 반가운 거는 이 종업원 수가 역시 12월에는 괜히 연말 보너스 줘야 되는데 이때 생산량 늘릴 것도 아니면은 굳이 채용을 늘릴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고용주의 입장에서. 근데 0.00에서 이번에 다시 12.2로 상당히 큰 폭의 역시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느 항목을 봐도요. 진짜 올해 연초부터 이런 거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진짜 뭔가 살아나려나 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죠.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게요. BNP 파리바입니다. 오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미국 제조업 낙관론에 확신을 더해주는 아주 좋은 결과였고 새해 첫 결과치고는 상당히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이는 최근 제조업 경기의 개선 추세가 연말에 딱 끊길 수도 있었잖아요. 앞에서 보신 대로.
근데 연말에 끊기지 않고 1월로 바로 연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일단은요, 이 결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결과로만 봤을 때는 미국 제조업은 연말에 원래 이제 재고 소진 과정과 함께 잠깐 동안의 방학을 지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1월부터 바로 다시 시동이 걸린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이게 이제 지난 3분기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 대부분이 재고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재고가 소진이 안 되면은 다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재고는 아주 원활하게 소진이 됐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갖는 의미는 1분기 GDP 기대감,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 특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왜 유통업체 이런 데들 임시직으로 고용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12월 달에 거의 다 정리가 되고 해고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임시직 연말 쇼핑 시즌 특수 일자리가 사라지더라도 제조업 고용이 이거를 커버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기대감을 몰고 오죠. 자,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쌍두마차 중에 왼쪽, 네, 좌청룡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베코너 앞에서 보신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였고요. 일단 이름 자체가 아메리카 은행, 미국 은행입니다. 뱅크 오브 코리아가 한국은행인 것처럼 월가의 대표 주자 중에 한 곳이고요. 이제 어제 JP모간 체이스 실적 나왔고 웰스파고도 다 양호하게 나왔는데 오늘 이제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당연히 금융주가 갖는 뭐 시장에서 영향력이라고 한다면은 경기 민감주의 성격은 물론이고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 뭘 판단해 봐야 되냐면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미 금융사들의 체력이 얼만큼 보강이 됐느냐. 그래서 이 금융사들의 체력이 보강이 돼야 이제 유통 단계로 보면 여기가 이제 중간 도매상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돈을 자기네들이 갖고 이제 시중에 풀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미국 경제 전반에 있어서 이제 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힘차게 펌프질을 해가지고 혈액하고 산소를 곳곳에 막 다 부족함이 없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얼만큼의 체력이 확보됐나 이제 보는 건데요. 결과는요. 헤드라인 기준으로 매출이 214억 9천만 달러. 그 다음에 EPS 기준으로 주당 29센트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예상치를 보시다시피 뭐 근소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상치를 뛰어넘은 실적 호조가 맞긴 맞다라는 거죠. 근데 또 어제하고 똑같은 게요. 어제 이제 웰스파고도 그랬고 JP모간 체이스도 그랬는데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도 또 모기지 비즈니스 매출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46% 감소를 기록한 건데요. 이제 이거는 모기지 금리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프레디 맥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미국의 대출 상품은 30년 만기 모기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4.22에서부터 4.48까지를 기록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년에 비하면 보시다시피 1%포인트 높죠. 작년 4분기에는 3.32에서 3.4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뭐 금리 1% 별거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30년을 이걸 내야 되니까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12월 연준 테이퍼 이전에 먼저 좀 급등한 모기지 금리가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는 증거가 이제 됐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연준 테이퍼가 리파이낸싱하고 신규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금융사 실적에서 나왔구나라는 점에서 연준이 이제 테이퍼를 실시하는 데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아주 간접적인 이런 뭔가 이 메시지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에도 테이퍼에 대한 약간의 그 적색 신호까지는 아니지만 황색 신호 정도 이제 이런 게 됐다는 점에서 어제하고 똑같죠. 금융주의 실적이 좋은 건 무조건 시장의 호재지만 여기다가 또 테이퍼를 저렇게 금융주 실적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정말로 현실에서 확인이 됐다는 거, 수치상으로요. 이것도 이제 친시장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전문가 평가 들어볼게요. JP모간 펀드. 지금까지 미 금융주들의 실적, 뭐 비록 주요 금융사 3개 나왔지만 모두 합격점이었다. 이거는 미증시 조정에 마침표를 찍어버린 가장 직접적인 재료로 작용했다. 부럽죠. 최근에 미국 경제지표 방향성이 일제히 우상향인 만큼 지난 금요일 나왔던 고용지표의 이변, 이거는 이미 희석이 됐고 1월 효과의 가장 전형적인 재료가 바로 새해 경제 낙관론인데 이런 차원에서 오늘 건전한 매수세를 불러들였다 라는 거죠. 자, 이제 테이퍼 얘기 나왔고 연준 얘기 나온 김에 오늘 발표된 베이지북을 보시겠습니다. 통상 FOMC 열리기 2주 전에 이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요. 미국 경제의 정기 건강검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장황한 설명보다는요, 원래 뭔가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을 별로 안 하잖아요. 이 자신이 없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미국 경제의 회복세 12개 전 지역 중에 12개 중에 9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경기 확장 추세가 어땠다? 마더리 페이스였다. 상당히 견조하고 완만한 추세가 유지가 됐다. 아주 심플하죠. 그런 만큼 이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제 연준이 보는 거고요. 이제 조금 이게 헷갈릴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마디스 투 마드릿이라는 표현도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좀 구간을 뒀던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표현은 좀 좋은 거다. 마디스는 사람에다 쓰면 약간 좀 소심한 사람, 좀 너무 좀 A형, 트리플 A형 이런 사람을 마디스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미온적인 회복세를 표시하는 저런 기존의 표현보다는 이번 게 그냥 마드리 페이스라고 한 게 더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번 FOMC에서 물론 이제 경제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을 저렇게 또 한번 피력했으니까 테이퍼가 100억 달러 추가될지도 모른다는 이제 약간의 불안감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그나마 악재에 좀 둔감하고 싶고 호재에 민감하고 싶다. 1월부터 제조업 지표가 저렇게 불이 붙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주식 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지배를 했다는 거죠. 그것도 역시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단신 보시죠. 인도발 뉴스인데요. 우리나라의 태양광 관련주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분들 많은데요. 요즘에 OCI 같은 진짜 개인의 정말 한이 서려 있는 종목들은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이번에는 인도에서요, 세계 최대 규모 태양광 설비를 건설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읽어보다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바로 이렇게, 하지만 주로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렇게 이제 태양광 업황이 계속 확대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이제 회복 시그널이 자명해 보인다고 봐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다 호재, 좋은 소식, 긍정적인 소식 일색인데요. 요거 하나는 좀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한도 내에서 보고 가겠습니다. 발틱 운임 지수 잘 아시죠? 우리나라 운송, 해운 등등 이제 이 BDI 지수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새해 첫 2주 동안의 흐름이 30년의 최저였다?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지금 다시 화면 보시면은요, 종합적으로 현재 이제 오늘이 1월 17일이니까 여태까지의 3주가 조금 못 되는 기간에 봤을 때 발틱 운임 지수의 객관적인 수치가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까지 추락을 해버렸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변동성도 크고 발틱 운임 지수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끼어든다 얘기도 있는데, 요거를 보면 좀 생각이 다르게 드는데요. 이제 G10 글로벌 주요 경제국 10개 국가의 이제 매크로 지표하고 발틱 운임 지수가 지금까지는 턴어라운드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 연장도 비슷하게 왔는데, 발틱 운임 지수가 이따만큼 여기서 꺾여버리면서 이게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게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반등하면서 맞춰줄 것이냐, 요게 좀 걱정이 되고요. 일단은 이제 발틱 운임 지수의 최근 이런 기행, 이거는 중국 제조업이나 수출 그리고 상품 시장하고 좀 연관이 있고 민감도가 그쪽에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한테 있어서 좀 이것도 체크해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로 보겠습니다. 풍선 효과라 그래가지고요, 저렇게 대표적인 지수 하나가 콱 놀리면 어디 이상한 데가 부풀어 오르거나 좀 이런 부작용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그 다음에 환율 이런 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10년물 국채금리 오늘은 약간 또 올랐지만은요, 2.89%로 누가 봐도 지금 하향 추세에 중간에 있다고 봐도 나쁘지 않겠고요. 오늘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역시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건전한 국채금리 상승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있어서 손톱 밑 가시는 요거죠. 달러 대비 엔화 환율하고 니케이 지수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 니케이 토트5 지수가 이번 주만 해도 달러엔 환율이 한 발짝 물러서면은 이거는 한 5발자국 물러서고 이런 식으로 과장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비단 최근의 흐름만은 아니고요. 지난 연도에 보시면은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조금 오르면 이거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지면 팍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오늘 일본 증시에서도 우리가 달러 대비 엔화 환율에 대한 니케이 토트5 지수의 민감도, 그리고 여기에 따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이제 흐름을 보셔야 되겠는데, 이런 걸 다 보고 나서도 좀 보람이 없어지는 게요. MSCI 한국 지수 보시면 미국 증시 저렇게 이틀 연속에 반등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오늘
어제 0.6% 올랐다고 그걸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지금 왜 찾지 않는지, 한국 주식의 매력 발산이 왜 안 되고 있는지, 특히 외국인한테 왜 안 통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만약에 외국인 MSCI 한국 지수하고 역동조화로 혹시 순매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이게 또 언제라도 장중에 하시라도 외국인 선물 드리블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게 조금 서글프긴 합니다. 어쨌든 나라 밖의 날씨는 점점 따뜻해지고 따사로운 햇살이 우리한테도 결국은 오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